세 번째 김정은 답방 요건 양일보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양일국입니다. 안보특위 자문회의에서 저는 좀 막내 역할을 하고 있고 큰 발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대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2일에 대통령 전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론 분열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진보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이 누구나 환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대한민국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 절반 정도는 이 김정은 답방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 또는 이것이 상당히 남남 갈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김정은 답방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는 그 보수 애국 우파 입장에서 별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반 정도가 답방에 대해서 이미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겁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리얼미터에서 그 12월 6일인가요? 작년에 그 12월에 나왔던 조사를 보니까 마치 그 답방을 찬성하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나오니까 일각에서 좀 겁을 쳐먹고 있는데 이걸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답방을 찬성하는 그 답안지에는 이게 포괄적입니다. 남북한 평화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 그런데 김정은 답방을 반대하는 선택지는 이게 좁습니다. 이것은 위장평화 공세의 임무로 반대한다. 이건 아마 정상적인 사람에게 설문조사해보면 대부분 다 찬성 쪽에 표가 많이 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정부가 좀 바뀌고 나면 여러 군데에 좀 손볼 때가 있겠지만 좀 설문조사 기관도 좀 손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답방 문제를 놓고 대략 대한민국의 그 유권자들이 세 가지 파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불가론입니다. 그건 주로 이제 우리 피가 아직 뜨거운 우파 애국 진영에서 주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아서 내가 전범자 재판에 올리겠다. 어떤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예고하고 있는 절대 불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논점을 좀 힘을 주어 얘기하게 될 조건부 찬반론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수락이 된다면 내가 환영하겠다. 또는 내가 굳이 반대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부 찬반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막 나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무조건 찬성론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찬성론은 뭐냐면 이 김정은 답방 자체를 하나의 선으로 규정하고 답방에 어떤 조건을 걸거나 답방을 반대하는 쪽을 악으로 규정하는 예를 들면 백두칭송위원회 같은 좀 저희들로서는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각의 움직임을 이제 절대 찬성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양쪽 극단의 의견을 좀 잘 달래서 좀 완화시키고 가운데 중도층의 입장을 좀 저희 쪽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정치공학이 될 텐데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하고 나서 이 조건이 수락되는 걸 봐가면서 김정은 답방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 또는 타협의 정치이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어떠한 조건 없이 그 우파 진영 또는 자유한국당이 김정은 답방을 그냥 난 찬성 못해 무조건 반대하겠어라고 들어누워 버리면 절대 다수의 그 중도층 국민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저 사람들은 김정은 답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걸 원치 않는구나. 또는 저 사람들은 그냥 뭘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구나. 이런 이제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본 결과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을 선제적으로 좀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조건을 좀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선배님들이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김정은 이 답방 올 경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추고 어느 정도 의존을 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선배님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단 미국 2차 정상회담에서 군축 정도로 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 군축 정도로 그냥 대충 얼버무려졌을 경우에 이것은 김정은 답방의 내용이나 일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서울에 와서 어떤 환영 행사를 하는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을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정부가 용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환영한다는 잘못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은 답방의 사전 조건으로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파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칼기 테러부터 시작해서 6.25, 천안함, 연평도 다 나오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대표성을 띌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단 칼기나 천안함 같은 경우는 이 사회 일각에서 아직도 남남 갈등의 씨앗이 아직도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국군 포로나 납북자 문제는 명백하게 북한의 도발, 북한의 잘못인 것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인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남남 갈등의 여지가 좀 적다는 데서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는 어떤 면에서 한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못한 국군 포로를 공론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상당히 이건 강력한 명분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서 국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집회에서 한번 시위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되게 광화문은 좀 이념 전쟁이 맞닥뜨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얘기를 하면 반드시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드시 반대파의 입장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국군 포로 송환하자는 얘기는 거의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얼마 전에 느끼고 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김정은의 답방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역대 우리 대통령들이 먼저 북한에 간 것에 대한 상호주의적 답방이라는 성격을 좀 명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오랜 협상 전술은 본인들이 시혜를 입으면서도 동등한 것 또는 자신들이 마치 베푸는 것처럼 마무리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1월 초에 김정은 신년사를 보니까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왔는데 남녘 동포들이 그 금강산 같은 명산을 보고 싶은 열망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또 남쪽의 기업인들이 아주 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만 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내가 조건 없이 열어주겠다. 사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는 명백히 북한이 수혜를 입는 돈을 벌게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것이 아주 오래된 북한의 협상 전술로 봤을 때 김정은 답방 역시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올라간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호주의적인 성격을 대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김정은 답방은 친선 우호적 성격에서 선을 그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무슨 남북한의 국가 안보 또는 군사적 문제의 획기적 어떤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답방 전후로 좀 투명하게 정보를 좀 공개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신문사 기자들이 그 마지막 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지막 날 일정은 아직 없어. 우리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두산에서 하는 행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답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 가까운 시일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내야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연내에 답방의 행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문제가 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보안상의 문제나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김정은 답방 정도의 이런 빅 이벤트가 이렇게 장막 속에서 진행되는 듯한 또 3월 1일 3.1절을 전후로 해서 지금 답방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이게 패턴이 일정합니다. 어떠한 언론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원 또는 정부 관계자의 포트를 따서 답방이 진행될 것 같다. 정부는 아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다른 신문사가 답방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정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커튼 뒤에서 진행되는 듯한 이런 양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좀 제한이 있으니까 그 대부분의 전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를 일컬어서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제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국내 정치에 써먹으려는 유혹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좀 여론이 밀리거나 좀 불리한 상황을 대외적인 이슈를 가져와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예전에 2000년 초에 그 조직폭력배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민간인의 영역에 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의 영역과 국내 정치 영역이 철저히 구분돼야 하는데 대개 이것을 잘못했던 지도자들이 큰 낭패를 봤던 사례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의 총리가 히틀러를 한번 달래보려고 영토를 할양해주고 평화를 약속받고 왔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아주 똑똑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네빌 체인벌린 총리의 사례입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선언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국무회의 때 이제 대한민국에 전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연평도, 천안함 등등 호되게 그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실정을 얘기할 때 이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말이 지금 회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도 2003년 5월 1일에 이라크에 폭격을 개시한 지 한 5주, 6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 항공모함에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뒤에다 현수막을 걸었는데 미션 어컴플리시, 이제 미션 완수됐다.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4천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그 기자회견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패착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본인이 지지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국제정치 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고 갔다가 속된 말로 망신을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김정은 답방의 조건을 좀 수락해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애국 시민 우파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김정은 답방의 조건을 도출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주 양일국 박사께서 논리 정연하게 김정은 답방과 관련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